정부가 워낙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DSR을 3단계 도입을 해서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50대 50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0%는 집이 없습니다. 마치 집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집 없는 국민은 절반 정도 되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앞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1% 부자, 제가 이제 앞에서 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1% 부자, 이제 이 시청자분들 내가 1%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시면, 우리 국민은행 기준입니다. 순자산, 은행의 대출 이자를 빼고, 우리 집에 있는 대출을 제외하고 30억 원이면 한국이 1% 부자입니다. 평균 한 55억 정도 됩니다. 서울의 강남 집안채가 지금 현재 평균 한 25억, 30억 정도니까 강남에 집안채 있으면 1% 부자가 되는데 또 대출을 빼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집값의 한 절반 정도를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강남의 평균 집값은 25억이고 강북의 평균 집값은 5억 정도 되더라고요.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평균 55억이 한국의 1% 부자이고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이제 그런 것은 믿고 있는데 내가 집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꼭 집을 분양받으십시오. 한강 이남에 분양을 받아라. 지금 한국에서 제일 비싼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가 19억입니다. 32평 19억인데 현재 6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집 한 채 받으면 차액이 한 45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만나면 꼭 청약통장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아무 쓸데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입니다.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5세부터 청약통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약통장은 만점을 받으려면 15년을 넣어놔야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두 번째가 부양가족, 그 다음에 청약 금액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가지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언제 가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15세부터 넣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려면 15세가 되면 넣어줘라. 300만 원을 넣어줘도 되고 매월 10만 원씩 넣어줘도 됩니다. 가입기간 1년만 지나면 1순위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한 40억을 벌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청약통장을 가입해라. 우리 자녀가 15세가 되면 꼭 해줘라. 그 다음에 우리는 20세가 넘으면 세대주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세대주가 무주택 기간이 만점을 받으려면 한 1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는 것을 기준을 잘 알고 연구를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로 가르치는 이제 부자학 책도 썼지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재테크 책을 한 100권 이상 읽고 책을 썼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부동산 추세입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의 서울의 부동산은 90% 확률로 상승합니다. 주식도 많이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국민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향, 파주 이런 한강의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을 하십시오. 그죠? 강남, 서초, 좀 비싸다 그러면 하남, 송파 이런 데도 있습니다. 한강 이남, 용인, 판교 많죠. 결론은 한강 이남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약통장의 점수를 올려서 강남에 받아라. 보시면 지금 아마 이제 정부가 워낙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DSR을 3단계 도입을 해서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50대 50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0%는 집이 없습니다. 마치 집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집 없는 국민은 절반 정도 되고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오릅니다. 첫 번째가 단독 세대주가 현재 35%인데요. 혼자 사는 사람이 35%입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50%까지 증가할 것이다. 저희 어머니 혼자 삽니다. 87세인데 저희 집 근처에 혼자 살고 계시다. 그래서 서울에 혼자 사람들 보십시오. 저희 대학교 학생들 한 30%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혼자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던데 혼자 사는 사람이 서울의 35%, 또 앞으로 한 50%까지 증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한국에 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한 270만 명 정도 있습니다. 대구시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면 앞으로 전체 우리나라 5,200만 인구의 5%가 외국인인데요. 독일은 전체 인구의 25%가 외국인입니다. 프랑스, 영국 20%가 넘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인구 소멸을 막고 생산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최소한 15%까지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750만 명, 1,000만 명까지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의 주택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다음 세 번째는 평균 연령이 90세 정도 됩니다. 물론 남자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여성 한 90세, 남자가 한 82세 정도 되는데요. 이 평균 연령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집값은 오른다. 저는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한강 이남, 서울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서울에 주소가 2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청약 통장에 대한 그런 조건을 꼭 확인하고 해야 되겠다. 서울시는 이렇게 90%로 상승한다. 지금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해서 내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KB 부동산이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우리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오른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의 채권 은행의 이자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4.5%지만 1980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21%였습니다. 21%에서 장기적으로 우하향합니다. 지금 현재 4.5%지만 예년에는 한 2%까지 떨어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좀 수그러든다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단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매년 물가가 한 3% 정도 오릅니다. 근데 시멘트, 건축자재 이런 것은 뭐 5%, 10%까지 오르고 있죠. 우리가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400개 정도의 모든 물가를 평균 낸 것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정확히 한 3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라면, 쌀 이렇게 다 포함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금도 있다가 또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금값이 너무 올라서 물가가 오르니까 이 통계에서 금을 빼버렸어요. 이와 같이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물가를 컨트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물가가 지금 현재 2.7%고 한국은 한 2.2% 정도 됩니다. 미국도 2.7%인데 미국은 물가에 집값이 포함되는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한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낮은 겁니다. 미국은 월세라든지 자가가 다 물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은 물가에 포함되는 게 자가집을 빼버립니다. 내가 투자의 목적이다 이래서 우리 기획재정부가 자기 집은 물가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월세 전세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보통 미국과 유럽은 한 35%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우리 미국에서 만난 우리 한국인 아가씨 30좀 됐는데 자기 급여가 7만 달러 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자기 집세가 350좀 되더라고요. 뉴욕에서 방 한 칸입니다. 원룸 하나가 미국에서 한 300, 400 정도 합니다. 자기 월급 받아서 절반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미국은 집값에 반영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8% 제가 금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또는 한국에도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절반 정도도 50대 50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주택 보유율 한 90% 정도 됩니다. 집이 부족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은행 대출을 쪼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옷, 먹는 거, 자는 것은 이 세 개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집값은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는 짓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보통 맨 땅에 아파트를 지어도 5년이 걸리고 재건축은 15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올림픽 아파트 재건축을 하자고 해도 아마 15년 이상 걸리니까 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야, 내가 새로 지은 집에 살아보기는 하겠느냐. 그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70대가 재건축에 동의하더라도 85세 돼야지 입주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보겠냐. 재건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 정도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해서 입주하는 데는 15년 정도 걸립니다. 평균입니다. 우리가 맨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한 5년 걸립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거 비율을 보면 70%가 아파트에 삽니다. 25%가 빌라나 주택에 살고 나머지 5%가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살고 있습니다. 상가 주택이죠. 결론은 국민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아파트는 짓는데 5년 걸립니다. 최소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이 집값이 부족하게 되면 급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내릴 것이다. 조정을 받는다는 거 얘기하죠. 어려운 말을 많이 쓰더라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말로 좀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내리더라도 소폭만 내릴 것이다. 급락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30% 내립니다. 30% 오릅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급락이나 급등을 하지 않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집값이 100% 올랐죠. 2배 올랐습니다. 2000년도였죠. 1997년 IMF 때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억 정도 했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3억이었거든요. 엄마 아파트가 지금 한 25억 정도 하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45억, 5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00배 정도 올랐고 애플은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서울의 우량한 집들, 강남에 있는 집들은 천천히 오르면서도 꾸준하게 오른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에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고 있지만 하반기가 되면 다시 집값은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베푸는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집을 없어서 힘들어할 때 내가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팔아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이렇게 사람들이 못 팔아서 할 때 내가 사준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또 부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탄핵 정국이나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부동산이 어려워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남들과 반대의 생각을 가져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엄마 아파트 서울에 IMF 딱 2억이었거든요. 딱 1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